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오늘 퇴근길, 딱 제 퇴근 시간에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비를 하고, 방송 오늘 시나리오 말씀드릴 것들 적어 놓고, 커뮤니티에 남겨드리고 싶었지만,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또 하게 됐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은 9시를 기다리며 또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은 오늘 뭐 왜 빠졌니, 뭐 또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뭐 FOMC 혹은 금리, 혹은 뭐 유동성 수급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좀 수익이 났던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 관리 그리고 그래서 팔았어야 되는구나 오늘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 또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현금 보유하고 계신 거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조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내일 시장 움직임 보고 모레 움직임 보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한동안 방송 안 할 때는 많이 빠졌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기간 외인 4조 매물 폭탄이 나왔습니다. 4조 매물이에요. 4조 매물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1조 매수하기도 힘든 그런 시점이었는데 4조 매물 나오면서 오늘 어쨌든 시장을 억지로 밀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스토리 라인 제가 이 제도권 증시 노트를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짚어드리려고 매일매일 방송해드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펀더멘탈보다도 수급적으로 확 밀어버리고 확 올려버리는 이제 그런 좀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펀더멘탈 공부하는 것보다 사이클에 몸 담아서 흐름 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좀 거시 경제는 잠시 접어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워낙 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일 지난 주말부터 포지션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3천선을 지켜냈지만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우리 늘 강조드리는 사이클, 삼성전자가 이끌어온 사이클에서 LG화학이 바톤을 이어받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종인 이 삼총사가 폭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사이클은 다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매 사이클이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게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증시는 밀리겠죠. 그러면서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이 자금들을 가지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증시가 계속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급등하고 나서 오늘 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대형주 하락하면서 사이클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7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입니다. 새로운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었고 어쨌든 여기서 금리를 결정할 거예요. FOMC라는 것은 미국 연준에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6주마다 한 번씩 경기를 진단하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7일 날 나오게 되면 또 6주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8번? 8번 맞나요? 이 정도로 계속해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가 0.25에서 0.5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낮추게 되면 제로 금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장에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더 낮추면서 시장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겠지만 금리를 계속 낮추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어,
바이든 정권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금리를 올리고 시작한다?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판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금리를 동결하고, 그 동결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장의 키가 될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의 실적이 오늘 현대차랑 삼바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아무튼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테고, 잘 나오면은 덜 빠질 텐데 잘 못 나오면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 부양 정책도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둘 다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늘, 지난주 말부터 강조드렸던 거는 오늘 화요일이죠. 어저께랑 오늘까지 대부분의 포지션을 청산하라. 그러니까 또 온몸으로 이 하락장을 받아서 싸우고 나서야 이제 좀 팔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것이 좀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랑 삼바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FOMC인데 시장과 연준의 괴리 체크. 시장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리가 큰가, 호재보다 악재에 더욱 민감하겠죠. 당연하죠.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부분을 좀 피해가자 싶어서 월화 시장이 최고점에 있을 때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좋다면은 가져가지만 시장이 좀 밀린다고 하면 다시 그 사이클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위주로 담아서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매매 공방이 지속되고 있었고, 결국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금리를 동결할 텐데 증권사, 우리나라의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3월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1월 27일 날 FOMC가 있었으면 6주 뒤면은 3월인데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 또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에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FOMC는 목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수요일 장이, 우리나라 장이 열릴 거고, 이제 수요일 새벽에 미국 장이 열릴 거고, 미국 장에서 금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목요일 시장에 이 움직였던 게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수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수요일 새벽에는 FOMC 금리 동결 혹은 인하해서 0.25 딱 발표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면서 4시에서 5시 사이, 보통 뭐 4시 반 정도 됩니다. 이게 4시고요.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쯤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금리의 동결한 배경은 뭐 실업률이나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동결을 하고 향후의 경제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시장 폭등이고요.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내비쳤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생지옥 문이 열릴 겁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저는 좀 피해가자라는 의견들을 계속 개진해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렇죠.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외국인 기관 동반 4조 매도입니다. 순매도로 2% 하락했고,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오늘 뭐 예상보다 양호했다 하면서 홍남기 그 경제부 총리가 뭐 그 SNS에 글 남긴 거를 대통령이 또 다시 퍼 나르고 아주 쇼도 그런 쇼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백신 수급 속도가 차질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 국민의 0.7%도 안 맞았답니다. 아무튼 좀 한참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변종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생각보다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지연된다면 대폭 축소해서 작은 규모로 부양책을 이끌어낼 것이다. 아무튼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급등락 과정은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주요 지지선이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급등해 놓고 약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약하죠. 위로 튈 것인지 밑으로 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좀 신뢰도 있는 횡보장에 대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FOMC가 관건이다 하는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14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100, 3000 혹은 뭐 2900 일 것이냐, 320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는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이렇게 하락장 맞이하면 진짜 답 없어요. 이렇게 계속 주봉으로 지금 뭐 몇 주간 연속 상승입니까? 계속해서 상승장에 익숙해지셨던 여러분들 아무튼 하락장에 대한 생각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한번 빠지고 다시 올리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식 그만하고 싶으시면 지금쯤 그만두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버셨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예를 들었었죠. 5만원 갔다가 30만원 갈 동안 얼마나 15만원에서 5만원 떨어졌다가 30만원 간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래서 하락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대출해서 뭐 주식하면 다 잘 될 줄 아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견조한 모습.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오늘 개인은 4조를 순매수한 겁니다. 나스닥 역시 안정적인 흐름이다. 달러가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어쨌든 뭐 달러가 오른다는 것은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낮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리나라 달러도 지금 환율 1100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1200원에서 머물다가 1100원 밑으로 한참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1100원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거고, 어저께 말씀해 주셨던 거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한번 이제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다.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잘 모르겠다 했었고, 어저께 수급을 봐서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카카오, NC의 상승하고 마지막 사이클, 삼성전자로 다시 시작하느냐, 소외주로 시작하느냐에 있어서 다시 이거 아닙니까 했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다 했거든요. 고작 하루였었고, 하루가 지난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4조 2천억 원 개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루 조정받았다고 이게 아우 싸다 뭐 이렇게 오는 건지. 아무튼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횡보였죠. 외국인 기관은 4조 가까운 매물을 폭탄 투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굳이 여기서 온몸으로 맞을 필요 없었잖아요. 정확하게 오늘 혹은 어저께 다 매도하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25일 어저께 시장 수급을 보면 그렇죠. 화학주 다시 올라오고 서비스업 다시 올라오고, 이게 서비스업이 올라온다는데 막 빠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통신업, 그리고 음식료품, 종이목재, 여기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어오는 거는 시장이 좀 거의 끝물에 있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 지수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도 반드시 필요한 통신업이나 음식료품 쪽으로 올라오면 증시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보시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죠.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신나게 매도하는, 팔면 다 받아주니까
더 많이, 더 강렬하게 매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온몸으로 이 장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SK케미칼, 우리 어저께 SK로왕 SK케미칼 때문에 좀 고생했죠. 뭐 다른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생뚱맞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주로 지켜보던 종목들은 상위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은 인버스 사면은 꼭 근데 반등하더라고요. 개인이 따라 사거든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인버스. 개인은 삼성전자를 1조 4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맞죠? 1조 4,500, 501억 원. 대단한 금액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대형주를 다 싸그리 끌어모으는 모습입니다. 물론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는. 아무튼 하나 다행인 거는 옛날처럼 막 잡주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사서 사실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앞서 보셨던 5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5만 원 갔다가 30만 원 되는 그 과정을 못 버티거든요. 개인들은. 보통 진짜 길게 들고 있어봐야 1주, 2주. 2주 있다가 다른 종목 올라오면 홀라당 팔아버리고 글로 넘어가다가 또 빠지고 다시 사고 이러다가 반반토막 나는 게 현실입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뭐 대부분 하락하면서 이제는 비중이 크거든요. 옛날같이 삼성전자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억, 2억, 뭐 3억 들고 있기 때문에 3% 빠지면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튼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오늘 만약에 시장을 너무 좋게 봐서 아직 안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3, 4%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좀 팔 때는 잘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총 대부분 상위에 있는 업종들 전체도 밀려있는 모습이고 종목들 몇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기아차 이제 결국에 주의 떴네요. 주의 뜨고 89,700원. 이게 좀 한때 애매합니다. 9만원 수준이면은 일단 증권사 레포트에 나와 있는 수치로 봐서는 95,000원에서 한 뭐 9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이슈가 다 나왔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려면 실적이 오늘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었어야 되는데 기아차는 일단 29일이고 현대차는 오늘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버텨준 것 같아요. 하여튼 25만원 어쨌든 우린 싸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은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션이 오늘 오른 것도 없이 2%나 하락했어요. 조금 마음고생 하시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들고 계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게 실리콘웍스 오늘 보합으로 또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두산퓨얼셀 어저께 또 올라서 좀 마음 아팠는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 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가격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만원 적정가 일단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어저께 팔고 마음 아팠던 종목들이 SK는 4% 정도 하락했고 진짜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종목이고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은 다 아시죠. 수소에 투자하면서 일단 뭐 완전 기업 가치를 바꿔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은 어저께 진짜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좀 빠지면 바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안 빠지고 SK케미칼이 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슈가 제대로 대두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손실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체감적인 손실, 체감상 손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마음 아프고. 아무튼 SK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안 팔고. 카카오는 이제 거의 고점에서 잘 파셨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댓글에 보이더라고요. 카카오 고점에 잘 파신 분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33만 원대부터 지금 40한 6만 원, 47만 원까지 잘 버텨서 3개월 사이클. 보통 3개월 사이클 가거든요. 대형주들은.
잘 버티셨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 고점에서 파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NC소프트 제가 어저께 팔았거든요. 오늘 아무튼 좋은 뭐 잘 팔고 뭐 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코인텍 좀 기대감이 크실 것 같아요. 코인텍이랑 이노션 같은 것들 버티면 될 것 같고 에코바이오 역시 1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지금 초입 그 논의의 초입 단계거든요. 금요일, 이르면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수혜주가 무엇이 있는가를 또 저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저는 소주밖에 안 떠올라요. 지금 이 하이트 진로가 급등하고 혼수를 하면서 소주가 판매량이 급증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9시로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강제적으로 왜곡이 발생하면서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침 또 2.6%가 빠졌는데 2.5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지겠죠. 또 논의를 그냥 뻘로 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지난번 문건 유출에 인천 공무원이 인천 그 시장인지 그 밑에 직원이 사전에 한 일주일 뒤로 써놓은 공문들을 미리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아마 금요일로 결정되었을 수도 있고 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5인 모임 이하 혹은 9시를 완화하는 내용이. 그러면은 시장에 그런 완화 조치가 되었을 때 소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댓글이나 한번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 잘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없거든요. 누가 뭐 좋다더라 하면은 그건 뭐냐. 제가 리니지를 하잖아요. NC소프트. 그러면 50만 원대부터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해? 지금 99만 원에 팔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재미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멤버십 요새 진짜 많이 가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가 저도 스스로 또 올가매는 그런 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종목은 일단 좀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다음 주, 뭐 다음 달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저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